뉴저지 주정부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감면 프로그램인 앵커 프로그램의 수혜금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혜자들은 늦어도 5월 말까지 지급받을 전망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필로폰과 펜타닐을 약품으로 위장해 밀매하던 일가족이 적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로부터 약 10만 정의 마약을 몰수했습니다. 뉴욕시경이 그동안 신문 중인 용의자들의 DNA를 허가 없이 채취하고 있었던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주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잠재적 용의자로 간주하는 행위라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전 세계 저명 IT 분야 전문가들이 챗 GPT 등 최첨단 AI 기술이 인류의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AI 시스템 개발을 일시 중단하자는 성명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틱톡 퇴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작 주 이용자층인 젊은 세대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린든허스트 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 건물은 전면 폐쇄 조치에 들어갔고 가해 학생은 즉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감면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앵커 프로그램의 수혜금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인 세금 감면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주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택 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170만 가구 중 환급금을 은행 계좌로 받는 다이렉트 디파짓 옵션을 선택한 80만 가구에 우선 수혜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월 말까지 앵커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중 승인된 가구들은 이번 주 안에 은행 계좌로 최대 $1,500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90만 가구는 늦어도 5월 말까지 수혜금 체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받는 환급금은 가구별 연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택 소유주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150,000 미만이면 $1,500, $150,000부터 $250,000까지는 $1,000를 받습니다. 또 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임대해 살고 있는 세입자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150,000 이하에 한해 $450를 받게 됩니다. 이번 앵커 프로그램으로 지출되는 주정부의 지원금은 총 $20억. 이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부담을 지고 있는 뉴저지주의 주택 소유자들은 일정 부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의 현재 재산세는 연평균 $9,500 정도입니다. 주택 가격과 연소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최대 16%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주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높아 오는 7월 시작하는 2023-2024 회계연도에도 총 $20억 예산을 배정해 같은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센서스 기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은 926만 7천여 명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받는 170여만 중저소득 가구는 주 전체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필로폰과 펜트널을 약품으로 위장해 밀매하던 일가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뉴욕시 내 급증하는 펜트널 확산 속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마약 단속국은 최근 브롱스에서 활동하던 8명의 필로폰 및 펜타닐 밀매범들을 구속시켰습니다. 이들은 현재 불법 마약을 알약의 형태로 위장해 맨해튼 179번가와 185번가에서 밀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남매와 삼촌 지간이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이 중 형제인 에드윈 카브레라와 엘비스 카브레라가 밀매를 이끌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구비해둔 2만 개의 펜타닐과 1만 개의 필로폼을 포함한 약 10만 정의 알약 형태의 마약을 전격 몰수했습니다. 압수된 물품들은 브롱스 양키구장에서 2블럭 떨어진 보일러 관리실 안 가벽 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건물 담당 관리자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시 내에 급증하는 일명 좀비 마약 펜타닐의 확산은 서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대형 마약범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동부로 온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뉴욕시에서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은 2,668명으로 이는 2019년보다 78% 높은 수치입니다. 이 중 펜타닐로 사망한 사람은 80%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는 날록손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날록손은 오피오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마약의 중독 증세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돕는 약품으로 코 스프레이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모든 주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했으나 모든 약국에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FDA는 올 여름 근처 약국이나 마트에서 날록손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경찰이나 구급 요원들도 이를 항시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뉴욕 수사 당국이 신문 중인 용의자들의 DNA를 허가 없이 채취하고 있던 것으로 적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고의적으로 용의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입을 댄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밤 뉴욕 남부지검은 뉴욕시 경찰국이 용의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DNA를 허가 없이 검출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공개된 다수의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들이 신문실에서 사용하고 버린 담배꽁초, 콜라캔이나 물병 등을 DNA 검사를 위해 가져갔습니다. 타주와 연방 차원의 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안과 달리 뉴욕시는 주법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소된 용의자의 DNA만을 채취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남긴 쓰레기를 회수해 갈 수 없습니다. 26세 샤키라 레슬리는 이와 같은 뉴욕 경찰관들의 은밀한 DNA 부정 채취와 관련해 뉴욕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 경찰이 그녀의 차를 세운 후 차량에서 총기가 발견되어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약 16시간을 붙잡혀 있었으며 강도 높은 신문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경찰서로 연행된 지 12시간이 지나던 때 한 경찰관은 그녀에게 물병을 건넸고 목이 말랐던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레슬리는 배고팠고 목도 말랐다. 물을 안 마실 이유가 없었다. 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레슬리가 마신 물병을 이용해 그녀의 DNA를 검출했고 결국 그녀의 차량에서 발견된 총기에서 그녀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게 확인된 후에야 레슬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레슬리는 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내 DNA가 왜 기록에 남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레슬리는 전과 기록이 없으며 체포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관이나 사이렌 소리에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 필 데그랭스는 DNA가 검출된 용의자는 그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아 후에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도 사용되며 이는 DNA의 주인이나 법원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엄연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검시관 사무소는 용의자가 범인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DNA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뉴욕 경찰청의 무단 검출 혐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은 DNA 검출은 더욱 정확한 범인을 찾기 위해 증거를 만들고 피해자와 일가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뉴욕 경찰서가 지금까지도 DNA를 무단 채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뉴욕시경은 기소된 적이 없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DNA 샘플 약 31,826개를 저장소에서 삭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AI일 텐데요. 챗 GPT 등 최첨단 AI 기술들로 인해 인력 대체 등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IT 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은 AI가 인류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개발을 일시 중단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전민 기자입니다. 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를 비롯해
인공지능 AI 전문가 등 세계적인 IT 업계 경영자들이 최첨단 AI 시스템 개발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는 이날 유명 인사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작성한 공개 서한에서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를 능가하는 AI 시스템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머스크뿐 아니라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 등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세계적 AI 권위자로 꼽히는 스튜어트 러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컴퓨터 과학과 교수, 딥러닝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알파벳 산하 AI 기업 딥마인드 연구진 등 저명한 AI 전문가들도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AI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공동의 안전을 위한 협약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거대 AI 개발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인간과 경쟁하는 AI 시스템이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통해 사회와 문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발자들에게 규제 당국자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내년 11월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AI 영향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I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 초청장 초안을 쓰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지검에 체포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재현해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뭐가 진짜 뉴스이고 가짜 뉴스인지 판별해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음성 및 화상 조작을 이제는 아무나 손쉽게 할 수 있게 됐으며 조작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입니다. 대학에서는 챗 GPT를 이용해 과제 대피를 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이 0점 처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학생들에게 챗 GPT에게 대피를 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과제를 자필 시험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AI 관련 백서를 발간하고 실제로 AI가 활용되는 방식에 맞춘 상황별 접근 방식을 마련할 것을 규제 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유럽연합경찰기구 유로폴은 온라인 피싱과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범죄 등에 챗 GPT와 같은 첨단 AI가 오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윤리적 법적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연일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퇴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틱톡이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절 챌린지처럼 유해한 영상이 인기를 끌거나 장난삼아 범죄 행위를 하는 장면이 공유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주 이용자층인 젊은 세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연방정부 전 기관에 한 달 안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틱톡을 통해 정부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캐나다, 일본 등도 정부 공용기기를 대상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렸고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등도 틱톡 퇴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미 정부가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일반인들의 틱톡 사용까지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내놓고 있는 조치는 대부분 행정부나 의회 등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틱톡 때리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틱톡의 인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 콘텐츠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의 플랫폼은 향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미국 내 틱톡 이용자 수는 1억 5천만 명에 달하며 그중 60% 이상이 현재 기준 10대와 20대인 Z세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미 정부의 틱톡 퇴출 기조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내 해당 연령대의 틱톡 이용자 과반 이상이 틱톡이 미국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항목에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은 지난 23일 청문회가 끝난 직후 자신의 틱톡 계정에 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틱톡 금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대중들도 왜 그것이 정당한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현재 정치권은 1억 5천만 명의 미국 틱톡 이용자에게서 성급하게 틱톡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핵심 지지층인 청년 세대에서는 지지율 하락이 염려되는 상황으로 틱톡에 대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만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내 범죄와 폭력 소식이 들려오니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등교시키기가 겁납니다. 내시빌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날 뉴욕 롱아일랜드 중학교에서는 동급생 간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 위치한 린덴하우스트 중학교에서 지난 27일 오후 동급생 간 벌어진 말다툼 끝에 결국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학교 안 복도에서 발생했으며 12세 남학생이 13세 남학생의 허벅지 쪽에 6인치 칼을 휘둘렀습니다. 피해 남학생은 구급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학교는 전면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일 학생들은 학교 복도에는 피가 난무했다며 학교에 가기 무섭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 여학생은 어떻게 이런 일이 학교에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It's just sad to me that people do this to other people. I think like school is for like safety, but it's not.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부모들도 학교 앞에서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아이가 나오기만을 마냥 기다렸습니다. I told him just to stay put where he is, that I'm waiting on the outside. You send your kids off to school thinking they're going to have a good day, and then this occurs. It's concerning as a parent. It's scary. It's scary because you never know. All these things happening in the whole country, so you don't know what to expect. Inquired about metal detectors. Oh no, that's not something the parents want to see in the school. Well, maybe those parents may want to reconsider now. 가해 남학생은 즉각 체포됐고 피해 학생은 심한 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스토니브룩 병원에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6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에서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범인의 약 80%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 최소 한정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를 범죄에 사용한 경우는 13%에 불과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범행을 벌인 총기 난사범의 80% 이상은 가족 소유의 총기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6명을 살해한 용의자는 이번 사건에 사용한 총기 3정을 포함해 총 7정을 합법적으로 구매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5월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은 연방정부가 허가한 총기 업체에서 AR-15식 반자동 소총과 산탄총을 구매했고 소총 한정을 선물받아 가지고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도시 중 한 곳인 필라델피아시의 시장 선거에 한인 여성이 도전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의회 역사상 첫 아시안 여성 시의원이었던 헬렌 김 후보가 오는 5월 16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뽑혀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하면 사상 첫 아시안 시장이 됩니다. 현재 시장 후보로는 민주당에서만 김 후보 외 7명이 더 있지만 지역 언론들은 김 후보를 유력 후보로 조명하고 있어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 후보는 총기와 마약 범죄 등이 만연한 필라델피아의 치안 강화와 양질의 교육 제공, 빈곤 퇴치를 천명해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시의원으로 있는 동안 세입자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퇴거 전환 프로그램과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 주택 지원과 복지 혜택 지원에도 앞장섰습니다. 2016년 첫 아시안 여성 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김 후보는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성장한 한인 2세로 펜실베니아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적으로 타인의 주소를 변경해 중간에서 중요한 정보나 금전을 가로채는 우편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북부 뉴저지 한인타운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저시카 타이머 연방하원 의원은 지난 27일 파라무스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매년 수천 건의 우편 사기로 수십만 달러의 금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우체국을 관장하는 연방 우정국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현재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신청할 때 실제 거주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어떤 크레딧 카드라도 단 1달러만 지불하면 주소를 변경해준다며 이 때문에 사기범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주소로 변경한 뒤 크레딧 카드, 은행 계좌, 소셜 시큐리티, 기타 민감한 정보를 중간에서 빼내 각종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권 발급 및 갱신을 일찍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규제 종료 이후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 국무부에 접수되는 여권 발급 수요가 급증해 여권 발급 업무 적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직접 갱신 또는 신규 여권을 신청할 경우 평균 6주 정도 걸리던 일반 여권 서비스가 현재 10주에서 13주가 걸리고 우편물 발송 시간을 고려하면 최장 15주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60의 추가 비용을 내는 급행 서비스는 팬데믹 이전에는 3주가 걸렸지만 현재는 7주에서 9주가 소요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